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간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금도 회수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조 측은 회사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다 빚은 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명을 숨지게 한 전주 여인숙 강화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다시 항소했습니다. 수탁구가 10조 원이 넘는 무궁화 신탁과 현대신탁 자산운용이 전주에 사무실을 내기로 협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이맘때 전주시 노송동에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수천만 원의 성금을 몰래 놓고 가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선행은 19년이나 계속됐고 천사의 거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20년째가 되는 올해 이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30대 남성 2명이 훔쳤다가 4시간 만에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10시 3분쯤.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주민센터 근처 어디쯤에 성금을 두고 왔으니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칠 전부터 전화를 기다렸던 직원 3명이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성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또 하셨어요. 희망을 주는 나무에 있으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한 거죠. 경찰은 인근 CCTV를 조사해 절도범 차량을 특정하고 일당 2명을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붙잡았습니다. 성금 6천여만 원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남 출신인 이들은 뉴스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알게 된 뒤 지난 26일부터 전북 전주에와 기다린 끝에 천사가 성금을 두고 떠나자 곧바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없었고 오늘 아침에 남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무려 20년이나 지속돼 온 선행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이웃들 도와주라고 조금씩 주라고 놓고 가는 건데 이런 거를 손을 댔다는 자체가 그거는 진짜 인간으로서는 그게 인간이 아니죠. 경찰은 그동안 신분 노출을 극구꺼려온 얼굴 없는 천사를 고려해 회수한 6천만 원을 다시 주민센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폐 뭉치와 돼지 저금통, 응원 편지로 20년째 이어진 천사의 성금은 6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업체는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파업에 대비해 뽑은 대체 인력을 성급하게 투입하면서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2시쯤. 45살 중국인 노동자 장모 씨가 제품을 들어 올리는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장 씨가 기계 안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했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지금 행사는 없습니다. 석 달 단기 계약으로 지난달 입사한 장 씨는 별다른 업무 수달 과정 없이 일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조 측은 파업에 대비해 뽑은 대체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벌어진 참사라고 주장합니다. 4년 전 같은 설비에서 같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에게 위험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어도 모르는 부인에게 한국어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또 죽었다. 회사 측은 현장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 맞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업무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파업 대체 인력 부분도 부인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력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이동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이렇게 잠시 이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지 고의적으로 이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부당노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8월 전주의 원도심 한가운데 있는 여인숙에서 불이 나 노인 3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60대 방화 피의자에겐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월 19일 새벽 3시 50분. 비좁은 달방에서 폐지 등을 주워 어렵게 살던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노인 양반 두 양반이 폐지를 그렇게 주워서 살았어요. 장애자들. 또 한 사람은 동생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뭐 와 있는가벼. 불이 막 올라가니까 폐지라고 좀 잘 타. 처음엔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방화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건 당시 유일하게 여인숙을 지난 62살 김모 씨는 여인숙 골목길에 6분 동안 머물렀고 10분 뒤 돌아와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질러 6년을 복역했습니다. 김 씨는 CCTV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고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히 기속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변호사 설명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검찰은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나는 등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열변형 자국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불을 지르는 그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 그 피고인 다시 돌아와서 구경한 거리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씨가 가족에게 범인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라며 범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2010년 같은 범죄로 재판받을 때도 무죄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억울하다며 최근 다시 항소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제 당선권에 전북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새로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전북에선 염경석 도당위원장을 비례대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염 위원장이 활동해온 민주노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탄탄해 당선 안정권인 10위 이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에 머물고 있는 타 지역 대학생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전북에 머물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도민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고가 10조 원이 넘는 무궁화 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전주에 사무실을 내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주에 둥지를 튼 금융기관은 모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무실을 내기로 협약한 국내 자산운용 회사는 2곳입니다. 먼저 부동산그룹 무궁화 신탁은 연평균 성장률 36%를 보이면서 수탁고 규모가 18조 5천억 원으로 꽤 큰데 다음 달 혁신도시에 전북센터를 신설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은 수탁고가 9조 5천억 원으로 역시 혁신도시에 사무실을 낸 뒤 해외 대체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무궁화 신탁이 최근 현대자산운용 경영권을 인수해 두 회사는 같은 계열사입니다. 이 가운데 무궁화 신탁은 본사의 전주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전부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사 이전을 목표로 협약을 한 첫 번째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의 목표는 약 30여 곳의 관련 금융기업들을 이곳으로 모으는 게 저희들의 다음의 목표입니다. 올 들어 전주에 둥지를 튼 금융기관은 글로벌 스탁업체 SSBT와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SK증권과 우리은행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실패한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재도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미 금융중심지를 향한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여건들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기관들이 하나둘씩 전북 혁신도시로 몰리는 만큼 호텔과 컨벤션 같은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새만금 내부의 간선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주요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개발구상 마련 연구 용역에서 현재 매립 사업자가 연결 관로와 접속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항공기 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진공 큐브 열차인 하이퍼루프 같은 첨단 과학산업 유치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공동체 문화도시를 내세운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예비 문화도시 기간에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리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던 남원시는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최원석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경무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습니다. 최원석 내정자는 1989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군산서장과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은 지난 2016년 강황수 당시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의 승진 이후 3년 만입니다.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방관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34살 A씨가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읍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회 교직원들이 1,084만 5,190원, 진안군 진안읍 진안의원에서 24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과 함께 세미 한파가 몰려오면서 순창,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완주, 장수 등 7개 시군에는 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무주의 기온이 영하 10도, 진안, 장수 영하 9도, 전주 영하 5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는 모두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